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어차피 재산은 나눠 갖는 거잖아. 갑자기 웨딩홀 스피커에서 잡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야? 방금 민지 목소리 아니야? 설마.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아버지 안 오셨네요. 둘이 사이 안 좋다던데. 태준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10분 전 모두가 축복하던 그 순간 민지의 계산이 먼저 울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민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웨딩홀 공기가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민지 쪽 하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민지를 봤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턱 근육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거 내 목소리 맞지? 민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친구랑 농담한 거야. 진짜 그런 뜻 아니야. 하객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농담으로 저런 말을 해? 다른 하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 2년 버티면 반은 내 거라고. 이게 농담이야? 민지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우리 딸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객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경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그를 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경비원이 왜 여기? 민지도 그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비원? 식장에 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오늘 결혼할 뻔한 여자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 아버지, 경비원이 왜 여기?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의심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경비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마 그 경비원이? 성훈이 천천히 경비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경영권 문제로 몇 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아들을 지키러 왔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인생을 계산기로 재려했다면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웨딩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축복 대신 계산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몰랐습니다. 그 경비원이 태준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둘 사이가 안 좋은데도 아들을 지키러 왔다는 것을.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평범해요. 아버지는 공장 경비원이세요. 민지는 잠깐 멈췄습니다. 0.5초. 아주 짧았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태준이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민지가 태준 손을 잡았습니다. 속상했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경비원? 진짜 경비원이면 재산은 거의 없겠네. 4개월 전 카페였습니다. 민지가 친구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 경비원이래. 유라가 물었습니다. 진짜? 그럼 집은 별로겠네? 민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태준은 회사 팀장이잖아. 유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 민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혼하면 반은 나눠 갖는 거 몰라?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설마. 민지가 장난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돼. 그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태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성훈이 찾아왔습니다. 경영권 문제로 몇 달째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성훈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돼. 이혼하면 반은 나눠 갖는 거 몰라? 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 조사해봤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 남편 최민호, 이혼 판결문, 위자료 3억.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경영권 때문에 날 싫어하는 건 안다. 하지만 내 아버지로서 이건 막아야 한다. 태준은 서류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냐? 진짜 널 사랑하는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태준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오시기로 했어. 민지가 위로하는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하지만 태준은 봤습니다. 민지 얼굴에 스친 안도의 표정을. 경비원 안 와서 다행이다. 태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를 창피해 한 적도 없고 둘 사이가 나쁜 것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경영권 갈등은 진짜였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언제든 달려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설정이 모두 시험이었다는 것을. 태준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이었습니다. 성우는 태준에게서 민지 이야기를 들은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지 신상조사 완료했습니다. 성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혼 경력 1회. 전 남편 최민호. 성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전 남편?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네. 4년 전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3억을 지불했고 현재 부채 2억 상태입니다. 성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지와 친구의 문자 대화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1년 반만 버티면 돼. 임신 카드 쓰면 위자료 더 올라. 성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 비서가 다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임신 진단서 사본, 그리고 병원 확인서, 진단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민호 씨 연락처 있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성우는 즉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호 씨입니까? 저는 청호산업회장 김성훈입니다. 민호는 순간 멈췄습니다. 청호산업? 제 아들이 김민지 씨와 결혼 예정입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또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30분 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성훈이 들어와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민지 결혼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이 누군지 어떻게 연락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또 누군가 당하겠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4년 전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민지를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민지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런데 6개월 후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위자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억을 줬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하지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신 진단서였습니다. 그 옆에 병원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이혼 1년 후 우연히 알았습니다. 임신 진단서가 조작이었다는 걸. 성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해서 위자료를 올렸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회장님, 더 끔찍한 건요. 뭡니까? 이혼 후 민지는 제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때문에 지금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밤마다 제가 왜 속았는지 생각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훈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임신 조작은 범죄입니다.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막읍시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결혼식에서 끝내지 않겠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성훈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 민지 전 남편을 만났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임신 진단서를 조작했다. 위자료를 3억까지 올렸다. 그리고 남편을 버렸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확인해야 한다. 확실하게. 어떻게요? 결혼식 당일. 직접 들어야 한다. 민지의 진짜 목소리를 태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평소처럼만 있어라. 나는 경비원으로 갈 거다. 경비원. 뭐? 그래. 민지가 나를 무시하는지 확인하러.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진짜 본심을 듣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임신 조작까지 밝혀졌다는 것을, 그리고 전 남편이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해 성훈과 손잡았다는 것을. 민지는 여전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으며.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성훈은 경비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처음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경비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간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민지 본심을 직접 들어야 한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거면 어쩌죠?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사과하마. 하지만 아니라면. 성훈은 경비복 소매를 매만졌습니다. 내가 직접 선택해라. 끝낼지 계속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전 10시 웨딩홀 복도였습니다. 성훈은 경비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은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비입니다. 안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성훈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친구 유라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경비복 차림을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장 점검 중입니다. 불편한 점 없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성훈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물은 잘 나오죠? 네.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살짝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 성훈은 문 옆 벽에 기대 섰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의 파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까지 와? 유라가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경비원을 보내. 경비원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네. 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래. 유라가 낮게 물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지가 립스틱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팀장이니까 최소 1억은 되지 않을까? 유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 그게 다야? 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야. 임신 카드 쓰면 달라지지. 복도에서 성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녹음화면 파형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방법? 민지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나서 타이밍 좋게 애 생기면 게임 끝이야.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민지가 웃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복도에서 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빚 갚고 있다며?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걔가 멍청한 거지. 임신했다고 믿은 것도 위자료 올려준 것도. 유라가 낮게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임신 아니었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쉬웠어. 진단서 하나면 끝이야. 복도에서 성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유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들키면 어쩌려고? 민지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태준, 나 못 버려. 자기 아버지 경비원인 것도 창피해하는 사람이야. 내가 울면 끝이야. 복도에서 성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울어보렴. 성훈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었습니다. 2024 결혼식 대기실 본심 WAV 재생시간 5분 47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단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다. 성훈은 복도를 걸어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태준이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들어서자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성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들어봐라.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해라. 태준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카드 쓰면 게임 끝이야. 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훈이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끝내자. 태준은 신랑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훈이 건넨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준, 나 못 버려. 내가 울면 끝이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쏟았고 태준의 셔츠에 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황급히 휴지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민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민지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연락처 주세요. 제가 사과라도 하게요. 태준은 그렇게 민지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민지의 미소가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6개월 전 태준과 민지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태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태준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럴 거야. 약속해. 민지가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해, 태준아. 나도 사랑해, 민지야.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개월 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준이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민지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준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랑 대기실. 태준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다시 쳤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어?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커피 쏟았던 것도 일부러였을까? 한강에서 사랑한다던 것도 거짓말이었을까? 프러포즈 때 울던 것도 연기였을까?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했는데. 태준은 울었습니다. 임신 카드? 애까지. 거짓말로. 민호 씨처럼. 나도. 태준의 울음소리가 대기실에 퍼졌습니다. 10분 후 성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아버지 앞에서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성훈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민지는 처음부터 계산이었어요. 결혼도, 아이도, 다.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랑한 건 죄가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았잖아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울어라. 마음껏. 그리고 일어나라. 끝을 봐야 한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옆에 있다. 태준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태준이 성훈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래. 결혼식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보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지가 제 앞에서 울어도 이번엔 안 속습니다. 성훈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다. 태준이 넥타이를 다시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어. 같은 시각. 신부 대기실. 민지는 거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 바뀌는 거야. 유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민지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1일 2년만 참으면 돼. 거울 속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태준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10분 후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식장 입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는 하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복 차림으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024 결혼식 대기실 본심. WAV. 재생 준비 완료. 성운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태준의 사랑이 30분 전에 끝났다는 것을. 태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벤트인가? 신부 대기실에서 민지가 대형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을 하러 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려고. 민지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30분 전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 뒷자리에서 성운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향실 스피커와 연결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 2년만 버티면 반은 내 거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 목소리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누군가가 숨을 삼켰습니다. 태준? 나 못 버려. 내가 울면 끝이야. 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가 얼어붙었습니다. 식장.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민지 부모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지가 드레스를 입은 채 뛰어나왔습니다. 태준 씨, 아니에요. 오해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은 민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신 카드도 오해야?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멈춰섰습니다. 뭐?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임신 계획, 진단서 조작, 위자료 상승, 4년 전 남편에게 썼던 방법이잖아.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전 남편? 민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은 그런 애 아니야. 그때 하객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경비원 아니야?
성훈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태준 아버지 김성훈입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지가 성훈을 봤습니다. 아침에 대기실에 왔던 경비원.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전 남편 최민호 씨 임신 진단서 조작, 위자료 3억. 최민호 씨는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성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전 남편 진술서, 병원 확인서, 그리고 오늘 아침 녹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기 미수, 진단서 조작 방조, 모두 처벌받으실 겁니다. 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준 씨, 사랑했어요. 진짜로.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속 당신이 진짜야.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회자는 손이 떨려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폭발했습니다. 결혼 사기잖아. 전 남편도 있었다고? 임신까지 조작? 민지 부모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냐?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유라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성훈이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울고 있는 민지.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성훈이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둘은 함께 식장을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포털 메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파혼, 녹음 파일 공개 파문, 영상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미쳤다. 임신까지 조작? 전 남편 불쌍해.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씨 맞습니까? 네. 저는 최민호입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 녹음 속에 등장했던 사람, 아버지가 만났던 전 남편.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상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함께 싸워도 될까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이었습니다. 태준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혼인 빙자, 패턴이 반복되어 고의성이 명확합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합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최민호 씨 사건도 함께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4년 전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확인서, 임신 진단서가 조작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준이 민호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둘은 악수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이었습니다. 민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4년 전 최민호 씨와의 이혼, 임신 사실이 있었습니까?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서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녹음에서 본인이 직접 진단서 하나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건도 같은 패턴입니다. 결혼 목적 사기, 재산 편취 미수, 기소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참고인 조사실이었습니다.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눈 대화도 사실입니까? 네, 경찰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방조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라서.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면서 막지 않은 것도 공범입니다. 그날 저녁 성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성훈이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태준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왜 속았을까? 왜 몰랐을까? 성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것. 속인 사람이 나쁜 거라는 것. 성훈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이겨냈다. 태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경영권으로 사이 나빴는데도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성훈이 웃었습니다. 사이가 나빠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다.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녀. 감옥 가라. 전 남편한테 사과해. 민지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 지워진 얼굴, 창백한 피부, 충혈된 눈.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김민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최민호 사건 재수사 결과 동일 수법 확인. 박유라 방조 혐의 추가 조사 중.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민지 아버지 회사는 거래처를 모두 잃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민지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가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 최민호에게 배상금 1억 원.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유라, 방조 혐의. 벌금 500만 원. 유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태준과 민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이용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밖 태준과 민호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민호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금으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됐어요. 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둘은 악수를 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민호 씨도요. 민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청호산업 사무실이었습니다. 성훈과 태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계획서였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태준이 서류를 받습니다. 아버지, 경영권 분쟁은 사실 필요한 과정이었다. 성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시대는 변하고 회사도 변해야 한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방식도 필요합니다. 경험과 신중함. 성훈이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아는구나. 태준도 웃었습니다. 민지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조급하면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성훈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3년 후 내가 대표가 되는 걸로 했다. 그때까지 함께 준비하자. 태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이겨낸 거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 이제 정말 괜찮으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생각나긴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성훈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 제가 느꼈던 행복은 진짜였으니까요. 성훈이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성숙해졌구나. 아프면서 배웠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성훈이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분명히. 같은 시각.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방으로 내려가자.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집도 팔렸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SNS는 폐쇄했습니다. 민지가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자신. 지금은 창백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했고 계산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짐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카페였습니다. 태준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태준 씨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 이지수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태준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시라고. 태준이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업무 모르는 것 많이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물어보세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미소. 잠시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업무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죠. 네. 둘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계산이었고, 계산이라 믿었던 것은 파멸이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계산을 했고, 계산에 당했습니다.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었고, 삶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속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봄은 다시 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